결과만 놓고 보면 현대건설의 승리다. 풀세트 끝에 3대2, 6연승이라는 숫자는 분명 상위권 팀다운 성과다. 하지만 이 경기를 정말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경기를 끝까지 본 사람들, 그리고 경기 직후 쏟아진 반응들을 보면 쉽게 고개를 끄덕이기 어렵다. 이 경기는 누가 이겼는지를 확인하는 경기라기보다 왜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는지를 되묻게 만드는 경기였다. IBK 기업은행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끝까지 버텼고 끝까지 싸웠다. 문제는 그 싸움의 방식이었고 그 방식이 가진 한계가 마지막 순간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경기 초반 흐름은 명확했다. 1세트는 시작과 동시에 왜 현대건설이 리그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팀인지를 그대로 보여준 세트였다. 현대건설은 서브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다. IBK의 리시브 라인을 강하게 압박했고 그 압박은 곧바로 첫 연결의 불안으로 이어졌다. 리시브가 흔들리자 공격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IBK의 공격은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 반면 현대건설은 김다인의 토스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서 공격 전개가 매우 매끄러웠다. 카리를 중심으로 하되 자스티스와 정지훈을 고르게 활용하며 사이드아웃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냈고 공격이 막히지 않으니 흐름은 자연스럽게 현대건설 쪽으로 기울었다. IBK는 빅토리아를 앞세워 반격을 시도했지만 공격 성공률은 30% 초반에 머물렀다. 리시브가 불안정하다 보니 중앙을 살리는 패턴은 거의 나오지 않았고 공격이 특정 방향으로 쏠리자 현대건설의 블로킹은 점점 더 정교해졌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득점에 실패하면서 점수차는 서서히 벌어졌고 수비 이후 전환에서도 현대건설이 한 발 빨랐다. 디그 이후 곧바로 공격으로 연결되는 장면들이 반복되면서 IBK는 숨을 고를 틈을 찾기 어려웠다. 결국 1세트는 25대16, 점수차 이상으로 경기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세트였다. 하지만 2세트에 들어서면서 IBK의 표정은 달라졌다. 1세트에서 크게 밀렸던 IBK는 세트 초반부터 수비 집중력이 눈에 띄게 올라갔다. 긴 랠리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공 하나하나에 더 달라붙으며 흐름을 붙잡았다. 빅토리아를 중심으로 한 공격은 계속 이어졌고 박은서의 토스 분배도 조금씩 안정되면서 공격 전개가 다양해졌다. 그 결과 현대건설의 블로킹 대응에도 근절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디그와 리시브에서 버텨내는 장면들이 연달아 나오며 분위기는 완전히 IBK 쪽으로 넘어갔다. 반대로 현대건설은 범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면서 흐름이 끊겼고 중반 이후 IBK가 연속 득점을 올리며 점수차를 벌렸다. 2세트에서는 IBK가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했다. 쉽게 흔들리지 않았고 25대21로 세트를 가져가며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이 시점부터 이 경기는 쉽게 끝나지 않겠다는 기운이 코트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다. 3세트는 이 경기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은 세트였다. 초반 흐름은 팽팽했다. 어느 한쪽도 쉽게 앞서지 못했고 작은 흐름 하나하나가 중요해지는 국면이었다. 그러다 세트 중반 현대건설의 주포 카리가 공격을 마친 뒤로 벤치를 향해 신호를 보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카리는 그대로 코트를 빠져나갔다. 무릎 통증이었다. 이 장면 하나로 코트 위의 공기는 순식간에 달라졌다. 더 불안했던 건 이번 통증이 늘 관리하던 쪽이 아니라 반대쪽이라는 점이었다. 현대건설 벤치의 표정이 굳어지는 모습은 중계 화면을 통해 그대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현대건설은 무너지지 않았다. 정지훈과 자스티스가 공격을 나눠 맡으며 흐름을 유지했고 양효진은 중앙에서 블로킹과 속공으로 팀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줬다. IBK 역시 빅토리아를 앞세워 끝까지 추격했고 경기는 듀스로 흘러갔다. 2세트에서 중요한 건 누가 더 많은 점수를 냈느냐가 아니라 누가 마지막 순간에 더 흔들리지 않았느냐였다. 듀스 상황에서 현대건설은 범실 관리와 수비 집중력에서 한 수 위를 보여줬고 결국 26대24로 3세트를 가져가며 다시 세트 스코어 리드를 되찾았다. 이겼지만 웃을 수 있는 세트는 아니었다. 4세트는 이 경기 전체를 상징하는 세트였다. 3세트에서 듀스 접전 끝에 세트를 내주며 흐름이 끊길 수 있었던 IBK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코트에 들어섰다. 초반부터 빅토리아가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며 득점을 쌓았고 현대건설 역시 양효진과 정지훈을 앞세워 맞불을 놓았다. 점수차는 쉽게 벌어지지 않았고 시소 게임이 이어지면서 경기장은 점점 더 긴장감으로 채워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팀의 체력과 집중력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다. 현대건설은 블로킹과 조직적인 수비로 IBK의 공격을 막아내려 했지만 2세트에서 빅토리아의 투지는 특히 강하게 드러났다. 처리하기 까다로운 공에서도 과감하게 공격을 선택했고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며 팀을 이끌었다. 현대건설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았고 경기는 다시 듀스로 향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한 발 앞서 있었던 쪽은 IBK였다. 결국 4세트는 IBK가 듀스 접전 끝에 가져갔다. 2세트는 IBK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세트였다. 하지만 5세트에서 흐름은 다시 바뀌었다. 현대건설은 이 경기를 더 끌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했다. 초반부터 집중력을 끌어올렸고 김희진이 공격의 중심을 잡으며 팀의 안정감을 불어넣었다. 중요한 순간마다 과감한 공격으로 흐름을 끊어냈고 짧은 세트 특성상 한두 번의 흐름이 그대로 승부로 이어졌다. 현대건설은 블로킹과 수비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며 IBK의 반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IBK 역시 4세트의 기세를 이어가려 했지만 5세트에서는 범실 관리와 연결 과정에서 아쉬움이 남았다. 결국 마지막 세트는 현대건설이 가져가며 경기는 마무리됐다. 이 경기가 끝난 뒤 팬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장면, 한 선수에게 모였다.
빅토리아였다. 댓글창에는 애처롭다, 불쌍하다, 혼자 5세트를 어떻게 다 뛰느냐는 말들이 반복됐다. 이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다. 빅토리아에게 쏠린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팬들이 그대로 체감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날 경기에서 IBK의 공격은 결국 빅토리아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선택지는 줄어들고 세터는 가장 확률 높은 쪽을 찾게 된다. 그 결과가 몰빵이다. 문제는 이 몰빵이 접전이 길어질수록 상대에게 읽히고 체력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터 이야기가 나온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공격수 활용이 단조로웠다는 지적, 공격을 더 다양하게 풀어줘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는 특정 선수를 탓하자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지금 IBK의 공격 구조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문제 제기에 가깝다. 빅토리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빅토리아 말고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현실이 더 큰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국내 선수들의 부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같은 맥락이다. 빅토리아가 아무리 많은 점수를 내도 혼자서는 경기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반복됐다. 실제로 이날 경기는 40득점에 가까운 활약을 펼치고도 패배한 경기였다. 이 숫자는 빅토리아의 투혼을 보여주는 동시에 IBK의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다. 레프트 쪽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으니 공격은 더 단순해지고 상대는 블로킹과 수비를 준비하기 쉬워진다. 결국 빅토리아는 더 많은 공을 처리해야 하고 그만큼 범실과 체력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대비되는 시선이 바로 현대건설이다. 댓글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건 현대건설의 국내 선수들이다. 외국인 선수 한 명에게 의존하지 않고 여러 선수가 고르게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매년 상위권을 유지한다는 평가다. 이날 경기에서도 그 차이는 분명했다. 카리가 빠지는 변수가 있었지만 현대건설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정지훈이 버텨줬고 양효진이 중앙에서 흐름을 잡았고 김희진이 마지막 세트에서 중심을 잡아줬다. 누군가 빠져도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메운다. 이게 바로 접전에서 드러나는 팀의 힘이다. 그래서 IBK와 현대건설의 차이는 결국 구조에서 나온다. IBK는 한 명이 버텨줘야 경기가 이어지는 팀이고 현대건설은 시스템이 버텨주는 팀이다. 팬들이 몰빵백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비난이 아니라 걱정에 가깝다. 지금처럼 가다가는 빅토리아의 체력이나 부상이 곧 팀 성적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우려다. 실제로 빅토리아가 다치는 순간 IBK의 시즌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다. 지도자에 대한 시선 역시 이 구조적 고민과 맞닿았다. 특정 선수를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방식이 과연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 소리만 커지는 리더십에 대한 피로감이 드러난다. 반대로 현대건설을 보면 선수 기용과 역할 분배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김희진의 사례처럼 적절한 타이밍에 투입되고 역할이 명확해질 때 선수의 경기력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팬들은 분명히 보고 있다. 이 경기는 IBK에게 분명 의미 있는 경기였다. 4세트에서 보여준 집중력과 투지는 쉽게 지나칠 수 없다. 이전보다 단단해졌다는 인상도 남겼다. 다만 그 투지가 승리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 공격을 나눌 수 있는 선택지, 세터의 운영폭, 국내 선수들의 역할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빅토리아의 현실은 계속해서 박수만 받고 끝나는 장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현대건설은 다시 한번 왜 상위권 팀인지를 증명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을 가져가는 힘,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국내 선수들이 경기를 완성해가는 구조는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더 큰 무기가 된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 부상만 없으면 현대가 끝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경기는 끝났지만 이 경기 이후 남은 이야기는 여전히 많다. 댓글에 담긴 팬들의 반응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다. 코트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느낀 현실이다. 이 경기가 오래 기억될 이유는 점수 때문이 아니라 그 현실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수지로는 부족하고 결국 구조와 선택이 승부를 가른다는 사실을 이 경기는 아주 또렷하게 남겼다.